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참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처음 시댁에 발을 들였을 때 문이 열리자마자 환한 얼굴로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고생 많았지. 어서 들어와. 그 한마디에 긴장이 조금 풀렸고 미소 하나에도 마음이 놓였어요. 제가 낯선 집안에 들어가는 거라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그런데 그 따뜻한 말투와 웃음이 순간 제 마음을 감싸주었죠. 밥상 앞에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앉아서 좀 쉬어. 힘들었지? 하며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실 때 속으로는 정말 좋은 분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면서 우리 엄마 참 정 많고 따뜻한 사람이야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놓였고 정말 운 좋게 좋은 분을 시어머니로 모셨구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저 역시 그렇게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순간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지도 몰라. 별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그 순간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마음속에 작은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식탁에 앉으면 고기 반찬은 늘 남편 쪽에 놓이고 제자리에는 나물 반찬이 가지런히 놓였어요. 처음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놓으신 건가 싶었죠. 그런데 매번 같은 식으로 놓이니까 왜일까? 하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국을 떠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소고기국을 제 그릇에 퍼주시는데 고기는 하나도 없고 파만 둥둥 뜬 국물이 담기곤 했어요. 두세 번쯤은 그럴 수도 있지 했지만 이상하게 매번 그랬어요. 또 식사가 끝나면 남은 반찬을 제 쪽으로 조용히 밀어주시며 이건 오늘 안에 다 먹어야지 하고 웃으시는데 말투는 부드럽고 표정도 친절했어요. 그런데 왜 꼭 저였을까 하는 생각이 남았어요. 그런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속이 불편해졌죠. 어느 날은 제가 행주로 접시를 닦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할게 하시며 제 손에서 행주를 훅 빼앗듯 가져가셨어요. 분명히 화내신 것도 아니고 일부러 날카롭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그 순간 제 손이 허공에 멈춰버린 것 같은 민망함이 들었어요. 또 식사 중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걸려 기침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요즘 애들은 생선 가시도 제대로 못 발라 먹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괜히 제가 부족한 사람으로 비춰진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한두 번이라면 웃고 넘겼을 텐데 비슷한 일이 반복되니 자꾸 신경이 쓰였죠.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늘 같은 자리, 식탁 끝자락에 앉게 되는데 가족들의 대화는 늘 저 건너편에서만 오가고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처음엔 낯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가 그 공간에 끼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 번은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저에게 지은아, 너 들어가서 좀 쉬어. 피곤하잖아. 엄마는 우리 아들이랑 잠깐 얘기 좀 할게라고 하셨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는데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참 많이 외롭다는 기분이 밀려왔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있으면 분위기가 불편해지나? 내가 빠져야 더 편한가? 이런 생각들에 스스로 한 발짝 물러서게 돼요. 시어머니는 늘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쓰셨고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정함이 이상하게 저를 감싸주는 따뜻함이라기보다는 조용히 밀어내는 차가움처럼 느껴졌어요. 어쩌면 정말 아무 일도 아닐지도 모르죠. 하지만 왜 그 말들이, 그 표정들이 제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남아서 자꾸 찔리는 걸까요? 남편에게도 조심스럽게 한번 말을 꺼낸 적이 있어요. 혹시 어머니가 나한테 조금 다르게 대하는 것 같지 않아?
남편은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무슨 소리야?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엄마가 너 칭찬도 많이 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친절하셨고 목소리를 높이신 적도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내가 괜히 예민하게 굴고 있구나.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야 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생긴 듯 했어요. 남편과 저 사이에 작은 벽이 세워진 것 같았고 그 앞에서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밥을 먹을 때도 말 한마디 건넬 때도 웃는 표정을 지을 때도 늘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심지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도 괜히 나섰다는 소리 들을까 싶어서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조금 더 다가가 보자, 노력해 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 정말 맛있어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조용히 웃는 얼굴로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미소가 제게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애들은 입은 참 야무져. 가볍게 건넨 말이었는데 그 한마디가 제 가슴 안에서는 이상하게 무겁게 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 말이 점점 마음속에서 다른 의미로 바뀌어가면서 이상하게 아프게 남았어요. 그날 이후로는 음식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괜히 뭔가 잘못 말하면 또 어떤 뜻으로 바뀔까? 혹시 웃음 속에 숨어 있는 다른 의미가 있을까? 계속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제 모습이 스스로 봐도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 집에서 늘 어색한 자리에 놓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도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하루였어요. 시댁에 들러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식탁이 정리될 무렵 시어머니가 아주 조용히 말씀을 꺼내셨어요. 요즘은 혼자 지내는 게 예전처럼 쉽지가 않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그렇게 말끝을 흐리시더니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면서 가까이에 누가 있어 주면 참 든든하겠다 하고 덧붙이셨어요. 담담한 말투였고 표정도 늘 보던 것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을 모를 사람은 없었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고 남편은 저를 힐끔 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당연히 엄마 모셔야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도 저는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지내는데 앞으로 그 조심스러움이 매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막막했어요. 결혼이 이렇게까지 저를 힘들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제 마음은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고 저는 그저 조용히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갔죠.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될까요? 그게 과연 해결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덤덤하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면 안 될까?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병원도 멀고 밤마다 외로워하시잖아. 말은 그럴듯했지만 저한테는 부탁이 아니라 통보처럼 들렸어요. 결국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며칠만 신세 좀 질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캐리어 속 짐을 보니 며칠치가 아니라 방 하나를 차지할 만큼 충분했어요. 남편은 해맑게 웃으며 말했죠. 엄마, 방은 안방 옆 작은 방 쓰시면 돼. 지은아, 괜찮지? 제가 언제 괜찮다고 했던가요?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정해준 방을 빌려 쓰는 세입자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 부엌불이 켜졌다 꺼지는 찰칵거림, 새벽녘에 시어머니 방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라디오 소리까지 이제 이 집은 셋이 사는 집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신 순간부터 집안의 질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냉장고에 붙여두었던 제 메모들, 장볼거리나 남편이 좋아하는 간식거리 같은 작은 메모들까지 시어머니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떼어내셨어요. 이런 건 보기 지저분하지 않니? 냉장고 문 열었을 때는 깔끔해야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분명히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말은 사실 이 집에서 저라는 흔적을 지워가는 말투였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조금 미안해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엄마 계시면 너도 불편하지? 당분간만이니까 하고 조심스레 말했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남편은 그 불편함마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거실을 자기 방처럼 쓰는 것도, 밥상을 제 마음대로 바꾸는 것도, 심지어 제가 차려둔 살림살이를 뒤엎는 것도 엄마니까 그럴 수 있지 한마디면 끝이었어요. 결국 이 집에서 불편한 사람은 저 하나뿐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특히 식사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하루의 기운은 밥상에서 오는 거야. 그 말은 처음 들었을 땐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 뒤에 이어지는 행동이었어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반찬을 차려내시면서도 이상하게 고기 반찬은 늘 남편 앞에만 놓으셨죠. 남편 앞에는 불고기, 갈비찜 같은 고기 반찬이 가지런히 놓였는데 제 앞에는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된장 무침 같은 나물 반찬들이 놓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건강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구도가 계속 이어지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소고기 무국을 끓인 날도 있었는데 제 그릇에는 국물만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어머, 건더기가 밑에 있었나 보네. 지은이는 국물 좋아하잖아. 그치? 하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언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2번, 3번, 4번이 반복되니 그건 우연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엄마, 음식 진짜 맛있다 하며 맛있게 먹었고 심지어는 제게 지은이도 엄마한테 좀 배워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던 날도 있었죠. 제가 싱크대 앞에 서자 시어머니가 이건 내가 할게. 지은이는 피곤하잖아 하며 제 손에서 행주를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얘가 피곤한가 봐. 요즘 설거지는 내가 다 해. 손이 아직 덜 여문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은 그릇 헹굴 때 물을 너무 아끼더라. 말투는 걱정하는 듯했고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그 속뜻은 제게 부족한 며느리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전부 남편의 머릿속에 저장되겠죠. 며칠 뒤에는 제가 점심 설거지를 다 끝내고 방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조용히 싱크대에 서서 제가 씻어둔 가릇들을 다시 닦고 계셨어요. 여기 얼룩이 남았네.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싫어하거든. 그 말에 제 손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남편을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셨지만 그 말투와 행동은 꼭 남편을 돌보는 아내 같았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기분이 온몸을 감싸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지은아, 설거지할 때 좀 더 꼼꼼히 해봐. 엄마가 뭐라 한 건 아닌데 얼룩이 자꾸 보인다고 하시더라.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웃는 얼굴 뒤에서 연기를 하고 계셨구나. 저한테는 늘 괜찮다고 웃으며 말씀하시지만 남편에게는 슬쩍 제게 불리한 말들만 골라서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이 조금씩 제 자리를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들리기도 했는데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모두가 저녁을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조용한 시간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제 남편에게 말을 건네셨어요. 지은이가 무슨 힘든 게 있어도 말을 잘 안 하더라. 요즘 보니까 표정도 조금 굳어져서 속을 알 수가 없으니 괜히 불안하다. 그 말은 겉으로만 보면 걱정처럼 들릴 수도 있었죠. 남편 입장에서도 그냥 엄마가 며느리의 표정을 살피고 염려하는 말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듣기엔 전혀 다르게 와닿았어요. 저를 걱정해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제 성격을 문제 삼는 뉘앙스였거든요. 마치 제가 소통을 하지 않고 벽을 세우는 사람인 것처럼 들렸어요. 사실은 제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말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쪽이 따로 있었던 건데 그걸 제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날따라 공기가 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창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방 안에 낯선 향수 냄새가 은근히 번져 있었거든요. 제가 쓰는 향이 아니었어요.
순간적으로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무심코 옷장을 열었는데 정리해둔 속옷 서랍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옷걸이에 걸어둔 원피스는 어깨끈 하나가 흘러내리듯 비스듬히 걸려 있었어요. 작은 흔적이었지만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멈칫하고 서 있자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말씀하셨죠. 어머, 정리 좀 해줬지. 이런 데는 자주 안 열어보면 금방 지저분해져. 남자 있는 집은 늘 깔끔해야 하잖아.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이상하게 들렸어요. 남자 있는 집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이곳이 저와 남편의 집이 아니라 남자와 제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뉘앙스가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옷장을 정리한 게 아니라 제 삶의 아주 개인적인 영역에까지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남편 생일을 앞두고 제가 나름 정성껏 케이크랑 셔츠를 준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침대 위에 이미 새 셔츠가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하나 골랐지. 지은이가 바쁠까봐. 우리 아들 이런 디자인 좋아하잖아. 남편은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그 셔츠를 입고 웃었고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묘한 패배감이 일렁였어요. 분명히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제 자리가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집에서 단순히 함께 사는 어른이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 사이에 깊숙이 끼어들어 있는 존재였어요. 아침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 생강차를 끓이고 그의 셔츠를 다려서 침대 위에 올려두고 차 안에서 먹을 음료랑 간식까지 챙겨두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점점 낯선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머니라기보다는 마치 아내 같은 행동처럼 보였거든요. 남편이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아들 오늘 하루 고생했지 하면서 슬리퍼를 내밀었고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미리 수건을 욕실 앞에 걸어두셨습니다. 그냥 친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 너무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결혼은 부부가 함께 맞춰가는 과정인데 어느새 저는 그 틈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이란 건 남편 밥부터 잘 챙기는 데서 시작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그렇게 말하셨어요. 처음에는 충고처럼 들렸는데 반복될수록 마치 제가 아내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걸 은근히 지적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저는 아내로서의 자리를 두고 시어머니와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힐끔 보더니 말을 꺼내셨어요. 지은이는 조용해서 좋아. 남자들은 시끄러운 여자 싫어하잖니. 그치 아들? 남편은 애매하게 웃기만 했고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 안에는 제 존재를 줄이고 작게 만드는 뉘앙스가 숨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제 마음 한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아무 일도 없던 평범한 하루였는데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저는 부엌 바닥에 혼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조차 참으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시집살이가 아니었어요. 말없는 그러나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이었어요. 총도 없고 증거도 없는 전쟁. 그렇기에 더 두려운 싸움이었고 저는 그 전쟁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차를 내주고 제가 정리한 방은 다시 그녀의 손길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이 집 어떡할 뻔했니? 우리 아들은 바쁜데 누가 챙겨줬겠어? 그 말 속에는 언제나 너는 없어도 된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명확했죠. 심지어 어느 날은 우연히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며 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됐어요. 겉으로는 참 착해 보이는데 뭔가 묘하게 느껴지더라. 사람은 기운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모든 게 단순한 제 기분 탓이나 오해가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 더 답답했던 건 남편이었어요.
그는 이런 상황을 그냥 괜찮다고 받아들이며 넘기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저도 알아요. 아직 아이도 없으니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꺼내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막상 제 현실이 되니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결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이 집에서 웃으며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지 매일같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변함없이 다정한 얼굴로 저를 대하시고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의심조차 품지 않아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누가 보아도 좋은 시어머니 같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미소 속에 숨어 있는 미묘한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에 매일 상처를 받고 있어요. 제 안에서는 작은 균열이 점점 커져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그 틈을 혼자 감당하고 있죠.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참으면 되는 걸까? 수십 번도 넘게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건 제가 민감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냥 사랑받지 못한다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그 공기 속에서 저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밤마다 남편이 곤히 잠든 옆에서 혼자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 결혼에서 지켜야 할 건 남편과의 인연일까? 아니면 나 자신일까? 답은 여전히 쉽게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더는 제 마음을 억누르고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하고 제 삶을 되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씩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 쪽으로 옮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결국 제 편은 저 자신뿐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모든 걸 삼키며 웃지만은 않으려 합니다. 언젠가 지금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그래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제 안에서 다짐을 새겨넣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잃지 말자. 그리고 언젠가는 이 답답한 터널을 지나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지는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요.